저는 이제 매일 아침 뉴스를 전하고 있는데요. 흔히 쓰는 여러 속담이나 격언 중에 말과 관련된 그런 말들이 많을 거예요. 어떤 게 좀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그쵸.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또, 속담을 혹시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나요? 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말이 씨가 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런 속담들이 대부분 공통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조심해라. 다른 말로 바꾸면 말을 잘해야 한다. 굉장히 단순하죠. 말 잘해야 돼. 이런 뜻이에요. 어떤 게 말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말을 사용한다. 또 상대를 배려해서 말을 한다. 오늘 제목에 나와 있었죠. 기분 좋게 말하는 거. 또 어떤 분은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어려운 말을 이렇게 섞었으면 말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동안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결과 뭔가 화려한 말, 화려한 미사여구, 화려한 문장 이런 것보다는 결국에는 내 말이 어떤 뜻인지를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 그게 말을 잘한다 라는 얘기로 귀결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뭔가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듣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하는 거, 그게 말을 잘하는 게 아닐까라는 결론을 제 스스로 한번 내봤어요. 여러분 혹시 동의하시나요? 네. 배려 있는 말하기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배려라는 단어의 뜻에는 늘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그죠? 상대방이 있어야 배려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 내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말을 하는 것, 그런 배려 있는 말하기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든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배려 있게 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그 다음으로 이어져야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바꿔 생각하는 걸 좀 좋아합니다. 거꾸로 생각하는 거. 그러면 어떨 때 나는 상대방이 어떻게 말을 할 때 불편하게 느껴지는가를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제가 말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상대방이 어떻게 말을 할 때 조금 불편함을 느끼시나요? 막말할 때. 그건 모두가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그렇죠? 막말할 때. 여러분 주변 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 이 친구는 이런 습관이 있어서 내가 잘 말을 못 알아듣겠어. 말을 빨리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속삭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자꾸 더 신경 써야 돼요. 더 막 귀를 갖다 대야 되고, 아, 좀만 더 크게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런데 이게 말이 쉽죠. 이런 습관을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이걸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만 해도 뭐 20대부터 시작해서 한 40대, 제가 볼 때는 50대는 없는 것 같아요. 자, 40대 정도까지 계신 것 같은데 20년에서 40년 이상을 그러한 말하기 습관을 가지고 말을 계속 해오면서 생활을 했는데 이걸 한순간에 고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지금 이 시간에 한 3가지 정도 얘기를 할 건데요. 먼저 소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좀 속삭이는 습관을 가지면 듣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소리를 크게 하면 된다. 그냥 단순히 소리를 지르면 되나?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생활 속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학생들을 가르칠 때 늘 이렇게 얘기해요. 목표 지점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표 지점을 가지고 내가 저기까지 소리를 보낸다 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 거죠. 꼭 목표 지점, 방 안에서 누워있을 때도 내가 저기 한 문고리 정도까지는 소리를 보내보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어딜 가서라도 그런 말하기 습관을 가지시면 조금 더 분명한 어조로 말을 하는 습관들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소리의 중요성을 좀 체험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렇게 지금 들리시기에는 굉장히 분명히 들리시죠? 제 목소리가.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하기 전에는 그런 습관을 가지지 않았어요. 조금 약간 웅얼웅얼하고 그런 습관을 가졌던 사람인데 이 일을 준비를 하면서 내가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 부분을 제 습관에서부터 좀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뀌었고요. 여기서 제가 소리는 태도와 직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의 태도도 바뀌어요. 말을 이렇게 오물오물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조금 소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귀에 들리는 내 말소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말을 적극적으로 해보시고 소리를 멀리 보내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듣는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이 사람은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구나, 당당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분명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듣는 이에게도 호흡이 있다. 보통은 말하는 사람한테 호흡이 있다는 건 당연하게 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얘기할 때도 뭐 소리를 내는 것도 호흡을 활용해서 소리를 내는 거고요. 중간중간에 말을 하면서 쉬어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호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듣는 사람에게도 호흡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말하는 것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 호흡점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할 때 쉬지 않고 다다다다다다다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이해하고 정리할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얘기를 할 때 꼭 이 호흡점을 줘야 됩니다. 야, 나는 A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B라고도 생각하고 또 C라고도 생각해 라고 명확하게 끊어 얘기를 해줘야 듣는 사람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배려 있는 말하기의 일환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나는 A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 B도 좋은 것 같고 C도 좋아. 이러면 A, B, C가 뒤죽박죽이 돼요. 아시겠죠? 그 사이사이에 분명한 텀을 가지고 호흡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듣는 이에게도 호흡이 있으니 듣는 이의 호흡을 고려해서 우리가 함께 얘기를 해보자 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까 얘기를 해주셨어요. 애둘러 얘기하는 거 너무 싫다. 말의 핵심이 드러나야 듣는 이의 이해를 도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예문을 하나 좀 드려볼게요. 나는 어머니가 요리하는 것이 좋다. 나는 어머니가 요리하는 것이 좋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이걸 두 가지 버전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나는 어머니가 요리하는 것이 좋다. 첫 번째. 두 번째. 나는 어머니가 요리하는 것이 좋다. 어떻게 다르게 느껴지세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의미가 다르지 않나요? 나는 어머니가 요리하는 것이 좋다. 나는 어머니가 요리하는 것이 좋다. 다르죠? 첫 번째는 요리하는 주체가 누구냐의 문제예요. 나는 아빠가 요리하는 건 싫어. 나는 엄마가 요리하는 게 좋아. 라는 얘기고요. 거기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문장인 거고요. 나는 어머니가 하는 일들 중에서 요리를 하는 게 제일 좋아. 이해가 되세요? 같은 문장인데도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다가 힘을 줘서 얘기할지를 분명히 내 말의 의도에 일단 담겨 있겠죠?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얘기를 한 것처럼 나는 하고 좀 쉬었다가 어머니가 요리하는 것이 좋다. 이 쉬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어머니가 요리하는 것이 좋아. 그죠? 이 타이밍을 어디 두느냐에 따라서 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어느 부분에 힘을 주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얘기할 때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야 돼요. 내가 어디에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상대방에게 내가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 있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화자, 말하는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사실 제한된 시간 때문에 저희가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어떻게 좀 이해가 좀 되세요? 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정리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말하는 사람이 나보다는 듣는 사람에게 훨씬 더 신경을 쓰는 게 좋겠다. 네. 영어로 얘기를 하자면 스피커보다는 리스너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얘기를 하자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작은 배려가 느껴지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듣는 사람에게 기분 좋은 말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제가 있는 자리에서 뉴스룸에서
계속해서 배려 있는 말하기를 실천하는 그런 앵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족한 이야기였는데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